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강의를 듣던 학생 모두 놀랐는데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럴 수가 있죠? 한국은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눈치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베버예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집었죠. 화면에는 알림이 떠 있었어요. 국제에너지 시장 세미나 오전 10시. 톰슨 교수님,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그저 제 아주 계획적인 삶에서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였을 뿐이었죠. 독일에서 자라면서 세상에 대한 특정한 믿음들을 갖게 됐어요. 그중 하나는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서양 국가들이 최고의 기술을 만든다는 거였죠.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서양의 아이디어를 따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만든다고요. 적어도 그건 제가 실제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항상 믿어왔던 거였죠. 주방에서는 룸메이트 마르코가 이미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스페인 출신이었고 저와 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죠. 안나, 좋은 아침이야. 마르코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오늘 톰슨 교수님 강의 준비됐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말씀하신대. 커피를 따르며 살짝 찡그렸어요. 아마 또 아시아 기술이 얼마나 놀라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겠지, 제가 말했어요. 왜 모두가 한국 배터리에 그렇게 감탄하는지 모르겠어. 한국 기업들은 불안정하고 그들의 기술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좋지 않아. 마르코가 따뜻한 갈색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나, 마지막으로 한국 기술에 대한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본 게 언제야? 내 할아버지처럼 말하고 있어. 그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그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저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해보지 않은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죠. 좋아, 톰슨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름다운 캠브리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걷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서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수업을 향해 서두르고 있었죠. 이 대학은 수백 년 동안 이곳에 있었어요. 아이디어가 시험되고 생각이 바뀌는 곳이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 강의실에 들어서는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거였어요. 기술, 혁신, 그리고 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게 될 여정의 시작이었죠.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앉아 여러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강의실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과 펜을 꺼냈어요.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필기하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에드워드 톰슨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은발에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분이었죠. 30년 넘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연구해 오셨어요. 모두가 그의 지식을 존경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자 저는 주의 깊게 그러나 비판적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을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죠. 이 평범한 아침이 곧 특별해질 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될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톰슨 교수님이 강의실 앞에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교수님이 서류를 정리하고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날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그가 또렷한 영국 억양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단순한 자동차 부품 이상입니다. 에너지, 환경,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핵심이죠. 자리에 등을 기대며 앉았어요. 이미 그의 말에 의구심이 들고 있었죠. 이런 말은 전에도 들어봤거든요. 사람들이 간단한 것들을 실제보다 더 중요하게 말하는 거요. 교수님이 버튼을 누르자 첫 번째 슬라이드가 큰 화면에 나타났어요. 2024년 배터리 수요에 관한 국제에너지기구의 수치와 차트가 보이고 있었죠. 데이터에 따르면 배터리 수요는 750기가와트시에 도달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40% 증가한 수치였어요. 올해는 1000기가와트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죠.
이 숫자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의자에 좀 더 바른 자세로 앉았죠. 다음 슬라이드는 어떤 회사들이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중국 회사인 CATL이 시장의 36.8%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다른 중국 회사인 BYD가 15.7%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을 봤어요. 세 개의 한국 회사들이 함께 세계 시장의 23.3%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3.4%, 삼성 SDI가 5.5%, SK온이 4.4%였죠. 이마에 주름이 잡히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국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 불안정하고 덜 발전된 게 아니었나?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이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실수나 오해를 찾고 싶었죠. 이 숫자들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톰슨 교수님은 마치 제 의심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 강점을 분석해 봅시다. 그가 강의실에 우리 쪽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첫째, 한국은 세계 10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이 한국 회사들이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파트너십을 맺어 울티움 셀즈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삼성 SDI는 BMW와 협력하며 인디애나에서 GM과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SK온은 켄터키와 테네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포드와 손을 잡았죠.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제 확신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작은 성과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이름들과 맺은 주요 글로벌 파트너십이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중국 회사들이 더 크다면 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을 더 신뢰하나요? 톰슨 교수님의 대답은 명확하고 강했어요. 중국 제품들은 대량 생산과 낮은 가격에 좋을 수 있지만 한국 제품들은 정밀도, 안전성, 장기적인 연구 투자에서 더 뛰어납니다. 제조업체들은 단순히 숫자보다 품질과 기술을 더 중요시합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의 대답은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 즉 한국 기술이 그저 더 싸고 덜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확히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더 많은 증거와 함께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한국 정부가 올해 배터리 기술에 7.9조 원 약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한국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구매하는 대신 자체 재료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는 현재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할 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죠. 각각의 사실은 제 믿음의 모래성을 씻어내는 작은 파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논리적 사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제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생각을 고수해왔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수업 후 복도에 혼자 앉아 제 노트를 보고 있었어요. 사실들은 명확했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믿어온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 톰슨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거기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셨어요. 그는 멈춰서서 제 고민스러운 얼굴을 보고 계셨죠. 강의에 대해 질문이 있나요, 베버 양? 그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냥 제 혼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확신이 없어 잠시 멈췄어요. 한국 배터리에 대한 이 숫자들이요.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는 마치 제가 느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석가가 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사실이 당신의 믿음과 맞지 않을 때 기꺼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그가 걸어가면서 저는 톰슨 교수님이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제공하는 멘토였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단지 배터리에 대해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을 제게 주고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그 복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새로운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제 오래된 믿음의 편안한 세계가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배움은
종종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캠브리지 도서관은 책장 넘기는 부드러운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배터리 기술에 관한 책과 연구 논문들로 둘러싸인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의 강의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배운 내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제 앞에는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 배터리 회사들은 단순히 서양 기술의 저렴한 복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산업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있었어요. 마르코가 도서관에서 저를 찾아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늘 그렇듯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제 연구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파고들고 있네. 그가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란과 호기심이 섞인 기분이었죠.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건 저에게 낯선 느낌이었어요. 특히 기술에 관해서는 항상 제 의견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문 앞에 서서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느낌이었어요. 한쪽에는 내가 항상 믿어왔던 편안한 세계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이해가 있었죠. 마르코는 글로벌 배터리 기술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보통은 그룹 활동을 좋아하지 않지만 동의했어요. 전체 그림을 보려면 다양한 관점이 필요했거든요. 첫 스터디 그룹 모임은 3일 후 작은 강의실에서 열렸어요. 마르코는 글로벌 공급망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는 그의 룸메이트 마티아스를 초대했어요. 2명의 다른 학생들도 참여했죠. 한국에서 온 진과 인도에서 온 프리아였어요. 진은 조용히 작업하는 스타일이었고 프리아는 모든 것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진이 한국 배터리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방어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죠. 하지만 연구를 공유하고 노트를 비교하면서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달라요. 진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단순히 배터리를 더 싸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마티아스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과 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매 모임마다 저는 예전 믿음에서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저항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반박하고 그들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증거들은 계속 쌓이고 있었고 제 주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톰슨 교수님이 우리 스터디룸을 지나가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정부 지원이 한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주는지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듣고 계셨죠. 기억하세요. 그가 대화에 참여하며 말했어요. 모든 성공적인 기술 산업은 어느 시점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산업, 독일의 자동차 공학, 일본의 전자제품.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제가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정부 지원은 불공정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어디서나 성장하는 방식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간이 지나면서 스터디 그룹은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어요. 마티아스는 저와 비슷한 논리적 접근 방식으로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도전하고 있었어요. 진은 어떤 연구 논문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내부 지식을 제공해 줬어요. 프리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을 계속하며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변화하는 관점을 지지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수업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토마스라는 다른 독일 학생이 웃었어요. 넌 마케팅 과대 광고에 넘어가고 있어. 그가 쉬는 시간에 말했어요. 유럽 엔지니어링이 여전히 우수해. 아시아 기업들은 그냥 물건을 더 싸게 만들 뿐 더 좋게 만드는 건 아니야. 그의 말은 제가 예전에 믿었던 것과 똑같이 들렸어요. 그를 보는 건 마치 예전 내 모습의 반영을 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그가 저를 제안했던 같은 좁은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실제 데이터를 봤어? 제가 물었어요. 출원된 특허, 맺어진 파트너십, 안전 기록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걸어갔어요.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는데 관심이 없었죠. 한 달 전이었다면 제 반응도 그랬을 테니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새로운 이해의 문턱을 넘어섰어요. 예전의 편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때때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의 의문을 품어요. 그냥 추측하는 대신 증거를 찾아보고 있었죠. 진정한 지식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의지에서 온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은 전 세계의 배터리 기술을 비교하는 공동 연구 논문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함께 일하면서 이 여정이 단지 배터리에 관한 새로운 정보만 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것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죠. 방 앞에 서 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청정 에너지에 관한 국제 학생 컨퍼런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컸어요. 전 세계 대학에서 온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앉아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6개월 전에는 제가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컨퍼런스장은 넓었어요. 제 발표 슬라이드가 뒤쪽 큰 화면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톰슨 교수님이 앞줄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따뜻한 눈빛이 저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어요. 옆에서 마르코가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죠. 진과 마티아스도 몇 줄 뒤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스터디 그룹은 서로를 도전하고 지지하는 친구들의 팀이 되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캠브리지 대학의 안나 베버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리더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접근 방식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연구 설명을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은 없다고 믿었거든요. 서양 국가들이 항상 혁신에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 서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배터리 생산을 혁신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투자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삼성 SDI의 고체 배터리 연구에 대해 설명했죠. SK온이 어떻게 포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의 거대한 공장을 세웠는지 설명했어요. 각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청중들의 질문이었죠. 독일 대학의 한 교수님이 손을 들었어요. 그의 엄격한 표정은 베를린에서 만났던 제 옛 교수님들, 서양 기술만 신뢰하도록 가르쳤던 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정부 돈 때문이 아닌가요? 그가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들은 시장이 누가 최고인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이런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6개월 전이었다면 저도 그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이제는 그 견해가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 있었죠. 미소를 지었어요. 질문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의 말에서 제 옛 생각을 알아봤기 때문이었어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정부 지원은 한 가지 요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의 성공은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예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단순히 물건을 더 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전에 중점을 둔 점이죠. 잠시 멈추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성공적인 기술 산업은 어느 시점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은 그 지원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느냐에 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마침내 제 믿음에 도전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는 법을 배운 것처럼요. 발표 후 여러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자동차 회사의 한 연구원이 한국 배터리 안전 기술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두 학생은 제 전체 논문을 읽을 수 있는지 물었죠.
제 의견이 아닌 지식으로 존중받는 이 느낌은 새롭고 멋진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컨퍼런스 점심시간에 톰슨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 두 방문객을 소개해 주셨어요. BMW의 임원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엔지니어였죠. 그들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들의 팀에 합류할 뛰어난 학생들을 찾고 있었어요. 안나의 비교 배터리 기술 연구는 제가 대학원생에게서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연구 중 하나입니다. 톰슨 교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혁신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접근 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과 악수하고 명함을 받으면서 성취감으로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지 기회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기 때문이었죠. 좁은 사고방식에서 새롭고 더 넓은 이해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 편견을 마주하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옳은 것에 자부심을 가졌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어려웠어요. 저녁, 우리 스터디 그룹은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축하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과 친근한 대화는 제 인생의 2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었죠. 마르코가 뜨거운 초콜릿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안나를 위해 그가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이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배운 안나를 위해. 모두가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자부심으로 제 볼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아파트로 걸어가면서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국제 비즈니스와 기술을 공부하러 캠브리지에 왔었죠. 다른 나라들과 그들의 혁신에 대해 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제 자신의 사고가 한 번도 의문을 갖지 않았던 믿음에 의해 얼마나 제한되어 있었는지 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정은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단지 배터리와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오래된 생각에 의존하는 대신 증거를 찾아보고 사실이 제가 믿는 것과 맞지 않을 때 마음을 바꿀 만큼 용감해지는 법을 배웠어요. 별을 올려다보면서 동시에 더 작아지고 더 커진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 때문에 더 작게 느껴졌고 계속 성장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죠. 이것은 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